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발표는 이제 스키즈 세그라는 이제 모델에 대한 논문입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스키즈 넷이라고 이미지상에서 일단 계산량을 줄이면서 빠른 속도로 어떤 물체를 디텍트하거나 세그멘테이션 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 이론을 이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대해 주 목적은 이제 도로상에서 이제 클래스는 3개가 있습니다. 자동차와 그리고 보행자 그리고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 이 세 개 객체에 대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하는 게 이 모델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제 3가지의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3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3차원에서 그대로 막 이제 복셀화 시키거나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방식도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가 이제 규칙적이지도 않고 드문드문하기 때문에 그 계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것을 이제 2D로 변환시켜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환시켜주는 방식이 첫 번째 단계이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변환된 2D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이제 스키즈 세그라는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델에 대해서 이제 세그멘테이션은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해서 그 디테일한 부분의 성능을 올려주기 위해서 마지막 단에 이제 리커런트 컨디셔널 랜덤 필드라는 이론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간단하게 스퍼리컬 프로젝션을 사용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3차원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제 x, y, z와 그리고 레인지는 이제 각 이제 루트의 x랑 y, z를 각각 제곱한 그 값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인텐시티라고 하는 값은 이제 라이더에서 측정된 그 인텐시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풋을 보면 이제 채널 스키즈넷으로 들어가는 인풋이 이제 채널이 5개인 인풋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키티 데이터를 사용했는데, 키티 데이터를 이제 측정할 때 이제 벨로다인의 64E 라이다를 썼기 때문에 이제 헤이트는 64가 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처음에 만들 때 이제 키티 데이터의 3차원 바운딩 박스를 사용해서 그 안에서 오브젝트를 세그멘테이션 해서 데이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대해서 90도의 각도에 대해서만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90도의 전방 각도를 이제 512 그리드로 나눠서 인풋의 위트는 이제 512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모델 구조를 살펴보면은 처음에는 인풋 이미지에 대해서 그냥 단순한 맥스플링을 진행하고, 그리고 파이어랑 이제 파이어 디컴브라는 모듈을 사용해서 일반적인 그냥 컴블레이션 이제 맥스플링보다는 이제 파라미터나 계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마지막 단에 리커런트 CRF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파이어 모듈이랑 파이어 디컨버션 모듈을 살펴보면은 이제 연상량 측면에서 만약에 파이어 모듈의 경우에는 인풋 텐서랑 아웃풋 텐서가 이제 HWC라는 고정되어 있는 크기라 주어졌을 때는 이제 3 곱하기 3 컨볼루션보다는 이제 파이어 모듈이 약 한 6분의 1 정도의 이제 컴퓨테이션과 파라미터 크기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컨볼루션이나 이런 것을 진행할 때 헤이트 자체는 64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진행하지 않고 위트에 대해서만 이제 컨볼루션이나 풀링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512 정도 크기는 이제 할 수 있는데 64는 상대적으로 너무 작아서 따로 차원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는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어 디컨브 이제 모듈의 경우에는 일반 디컨볼루션 컴퓨테이션과 파라미터보다는 약 한 2분의 1보다 작은 계산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이후에 이제 CRF를 이제 디테일한 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적용하는데,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컨볼루션을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위치적인 정보들이 풀링이나 이런 단계에서 감소되기, 이제 주변적인 위치 정보들이 손실되기 때문에 약간 디테일한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정확하게 높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서 이제 CRF를 통해서 그런 약점들을 보완해 주려고 이제 저자들이 마지막 단에 CRF를 적용했습니다. 근데 이 CRF가 이제 RNN으로 이제 표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Fully Connected CRF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게 어떤 반복적인 CNN의 형태로 이제 수학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CNN을 다시 RNN으로 다시 표현하면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Fully Connected CRF에 대해서 먼저 수식적으로 조금 살펴보면은, 일단 약간 인풋 이미지를 이제 i라고 했을 때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각 픽셀 i에 대한 라벨을 xi라고 이제 랜덤 밸리어블로 이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i가 들어왔을 때 그 조건부 확률을 식으로 생각하면 이제 밑에 보이는 zi라는 파티션 펑션으로 나눠져 있는 익스포넨셜의 그 에너지 펑션의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펑션을 이제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이제 유날리 컴포넌트랑 페어와이즈 컴포넌트가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날리 컴포넌트는 이제 어떤 픽셀 i가 라벨을 가질 확률의 역수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코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스트를 최소화하는 게 그 정확한 픽셀 라벨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최대화하는 거랑 같은 의미가 되게 수학적으로 이제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유날리 컴포넌트만 사용해서 만약에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진행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면은 왼쪽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어떤 주변 픽셀들과 일관성 있게 클래시피케이션을 할 수 없는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을 보완해 주려고 뒤쪽에 이제 페어와이즈 컴포넌트를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와이즈 컴포넌트는 이제 인접한 i랑 j의 그 픽셀의 어떤 상관관계를 함수로 나타낸 것인데, 이것을 이제 수식적으로 보면은 이제 가장 밑부분에 보면은 이제 pi는 이제 각각 i와 j의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ii와 ij라는 형태는 이제 각 픽셀 i와 j의 그 컬러 팩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정보를 이 시간에 포함시켜 주면서 이 코스를 최소화하게 함으로써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제 픽셀들이 같은 라벨로 이제 구분되게,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코스로서 높여주게 돼서 이것을 최소화시키면은 이제 비슷한 위치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픽셀들이 이제 같은 라벨로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식입니다. 근데 이 식 자체들이 수학적으로 좀 복잡해서 그냥 이 식을 미니마이징 하는 것은 이제 다루기 어려워서 이제 이 CRF를 이제 CNN의 형태로 반복적인 어떤 알고리즘의 형태로 나타내 주는 게 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이제 민필드 어프로시메이트라고 하는데, 방금 본 위의 식 자체를 이제 미니마이징 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표현해 주게 됩니다. 먼저 이제 총 6개의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니셜라이제이션 스텝에서는 아까 위에서 본 유날리 컴포넌트에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 준 것을 U로 나타내게 됩니다. UI로 나타내게 한 다음에 이 값을 약 서포트 맥스 펑션을 취해 주는 것처럼 정규화하고, 그리고 위에는 익스포넨셜을 취해 주는 값으로 QI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 패싱이라는 단계에서는 이 각 Q 밸류에 대해서 이제 M개 가우시안 필터를 적용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웨이팅 필터 아웃풋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여기는 이제 들어온 m개 필터의 아웃풋에 대해서 그 각각의 웨이트를 곱해주고 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웨이트들은 이제 그 학습되는 값들입니다. 그리고 각 클래스 라벨 L에 대해서 위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m개의 이제 커널 그 가우스 필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채널이 m개라고 볼 수 있고, 마지막은 이제 각 픽셀이 그 각 라벨을 가지는 하나의 채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CNN의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이제 Compatibility Transform은 이제 서로 다른 두 픽셀의 라벨에 관한 어떤 펑션을 취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만약에 픽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위치에서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은 같은 라벨로 평가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르게 값을 가지도록 해주는 이제 컴플리트 펑션은 또 이것도 이제 학습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adding unary 포텐션과 노멀라이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의 CNN과 같은 형태로 아까의 fully connected CRF가 표현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단계에서 이때 그림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이제 이 반복을 하는 것을 한 2번, 3번만 해도 충분히 이제 수렴되기 때문에, 이 저자가 실험한 이 실험에서도 아까 이제 스키즈넷에서도 반복은 3번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굳이 많이 늘려준다고 해서 더 성능이 뛰어나지거나 그러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본 이제 CNN 형태를 이제 RNN으로 바꾼 게 이 저자들이 이제 한 컨트리뷰션입니다. 그 초기 값은 그냥 그대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주는 값으로 가지게 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현재의 그 U의 값과 그 이전의 아웃풋이었던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취하게 되는 함수에 적용을 해서 마치 RNN과 같은 형태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방식은 이제 반복도 이제 3번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더 복잡한 뭐 LSTM까지 쓰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보면 여기 일단 먼저 이미지에 대해서 FCN Fully Convolution 네트워크를 취하는데, 이것은 이제 FCN 파레스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방금 설명드린 이제 RNN으로 표시된 CRF를 사용해서 세그멘테이션 결과를 최종적으로 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것을 총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처음에 이제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아까 방금 설명드린 절차를 거쳐서 이제 각 이미지마다 반복을 3번만 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수정된 값을 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들을 보면 이제 키티에서의 원래 있던 11,000개 정도의 데이터에서 이제 3차원 박스에서 각각 픽셀 와이즈 라벨을 달아서 사용했고, 그리고 이제 GTA라고 하는 이제 가상 게임 환경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차량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얻어서,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좀 더 늘려서 실험에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적용할 때 GTA에 있는 값들, 들어온 레이더 값들을 그냥 쓰지 않고 이제 노이즈를 실제 키티에 있는 노이즈를 합성해서 실제와 같은 데이터처럼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좀 변환해서 그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각각의 이제 결과들을 보면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GTA에서 합성한 데이터는 이제 차에 대해서만 해서 밑에와 같이 차에 대한 클래스만 성능만 나와 있고, 일단 CRF를 사용했을 때는 차와 그리고 보행자 그리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예측한 결과를 보면은 다음과 같이 영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차량은 조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보행자 같은 경우는 되게 작게 보이는 경우도 많고, 특히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도 이제 자전거와 사람이 구별되지도 않고 있어서 약간 이제 영구적으로 많이 발전시킬 게 많다고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발표는 이제 찾아보니까 스키즈 세그 이제 논문 버전 2가 지금 아카이브에 올라와 있어서 다음에는 이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이제 그 스키즈 세그를 사용한 또 다른 논문들이 있어서 이런 논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세그멘테이션